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기본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 주간과 다음 주를 전망해보는 데이터 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월 27일 함께 진행해 주실 김선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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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연스럽게 말씀 좀. 조국 때문에 열 안 받으십니까? 조국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조국. 진짜로 지금 이제 조국 때문에 8월 9일 날 후보자로 지명돼가지고 9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9월 27일 하고도 해서 지금 그때부터 따지면 한 50일쯤 되는데 나라가 편할 날이 없죠. 그죠? 네, 굉장히 찢겨져 있죠. 양심이 찢겨져 있고 그냥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양 진영별로 찢겨져 있으면은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나눠져 있죠. 거의 이제 보면 그러니까 중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다 보면 근데 그건 그거고 좀 이따 말씀하고 우선 조국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과 또 그 흑수저를 둔 그 부모님들 이런 그 아픈 상처 상실감 좌절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좌절감 이런 것을 어떤 그 여론조사로 수치하고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최근에 데이터라든지 옛날부터 있다는. 이번 사태하고 그 관계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그 헬조선이라고 들어보죠. 예, 헬조선.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혹시 민 원장님은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 고려대학교에 제가 자꾸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 자꾸 떨어지고 했는데 저도 저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순간 1순위로 하면은 그러니까 20대가 가장 행복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그 한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그게 아마 그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내가 60대면은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 인생에서. 지금 40대면은 가장 행복했다 40대가. 그런데 좀 연령별로 보면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게 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연령에 따라서 이게 좀 U 커브라고 그래요. U 커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행복했고 20대도 좀 행복했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제 걱정들이 생기고 한 40대가 가장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50대로 넘어갈수록 이렇게 이제 더 다시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 그래서 그 서양의 조사 결과를 보면 되게 60에서 한 70대 이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그렇게 조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좀 덜 행복하다는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이란 건 꼭 어떤 경제적인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 재산 정도라든지 그런 걸 다 말고 또 어떤 사회적 명예, 지위, 그 다음에 어떤 위세, 프레스티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한 포괄적인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본인이 만족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걸 물어본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들 도와주는 그 사회적 지원 그다음에 이제 또는 정치 이런 정당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만족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또 그런 걸 이제 수치로 내는 좀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엔 같은 데서 전 세계의 행복도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약 한 50, 지금 작년에 보면 54위. 뭐 전체. 그러니까 160개 국가에. 160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12대 네. 경제대국이라고 하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 것 같아요? 스위스, 흔히 하는 스위스. 네, 스위스보다는 저기 이제 부쿠라파, 네. 휘바 하는 그 핀란드나 노르웨이, 네, 스칸디나비아 네, 반도. 그쪽이 그렇고 네. 동양에서는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기도 되게 만족해하지 않아요? 저기 저 네팔, 히말라야 있는 부탄. 부탄. 네팔, 과거는 부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사를 다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대요. 부탄이 아. 생각보다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잉 평가된 나오기 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풍요롭지는 않지만 이제 웬만하고 또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오래 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 160개 국가 중에서는 뭐 랭킹 10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오래 살고 그런데 이렇게 좀 믿을 사람이 별로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원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좀 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정부나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도 삶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엔 보고서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행복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죠? 정부와 행복 또는 정치와 행복. 이게 조직으로서의 정부, 거버먼트는 네. 그 국민들의 행복을 갖다 관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걸로.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 보면 정부가 물론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줘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를 선택해야 되느냐, 지지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마 뭐 여러 시청자분들도 좀 노력하고 있는 거 이런 양면성이 있다. 정치적인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어떤 또는 뭐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쫙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할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 아니에요? 선거 딱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네. 3대에 국민 투표하고 국민 발의하고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소환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뽑히면은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간 임기 동안에 물러나게 할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 거죠. 탄핵밖에. 특히 국회의원은 아예 없어요. 국회의원은 없고 대통령은 공무원이라고 보고 선출직 공무원으로 보고 탄핵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고.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결정해 버린 거잖아요. 그죠? 민 원장님 뭐 국회의원이 되시면 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서 예. 만들면 되겠네요. 오늘 그 조국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상실감, 좌절감, 네. 행복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조사도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군요.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떻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돈이나 또는 건강 뭐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는 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특히 정치나 정부 또 우리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그 리서치 실증적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 박사님이시라 상당히 그 시사하는 행복에 관한 그런 조사 너무 이런 거 복잡한 아니 굉장히 시사한데 네. 제가 보기엔 좋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행복하려면 돈, 건강,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자식이 성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정부의 선택 어떤 정부 그 정부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은 또 내가 국민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부를 선택하는 그렇죠. 이런 점을 갖다가 뭐 제 말씀이 아니라 이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우리 데이터 썰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죠. 그럴까요? 네. 예. 한 주간에 네. 문재인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흔히 말 국정 지지도. 네, 국정 지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설명 쭉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제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이 국정 지지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기관 혹은 조사회사가 이제 세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 RN리서치가 보통 수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리얼미터가 발표하는데 리얼미터는 뭐 자주 발표를 해서 사실은 어떻든 이제 일주일 걸 아마 취합해서 목요일 날 발표하는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 날 갤럽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 기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꼭 발표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부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특집 형태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 날 그 RN리서치가 한번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아세아 경제하고 같이 해서 발표를 한 거고, 이거 위에 수요일 날 이제 데일리안과 같이 RN리서치가 발표를 한 거, 그다음 목요일 날 리얼미터, 그다음에 금요일 날 갤럽 조사, 이게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뭐 지지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지지도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뭐 약 13%포인트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뭐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부정, 못한다고. 그렇죠. 긍정과 뭐 부정이 약 한 52, 3% 되었고요. 못한다가 잘한다가 약 한 40에서 42% 이렇게 해서 부정이 높았다 이거죠. 그렇죠. 대체로 그 차이가 12에서 13%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그 이제 월요일 날 수요일 날에 그 RN리서치 이제 같은 그 회사인데 두 군데 그 언론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또 비슷하게 안 나오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9월 지금 20일에서 9월 한 24일까지 이루어진 그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를 보면은 월요일 날의 경우는 잘한다가 42.7, 못한다가 54.5. 수요일 날 조사는 잘한다 42.5, 못한다 54.4.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약 한 12%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차이로 보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함하고 아주 못함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근데 아주 못함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40%. 그렇죠. 아주 못함은? 아주 잘함. 아주 잘함은? 29.8. 30%. 30%. 기억력이 아주 잘 많이 좋으십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바쁘셨을 텐데. 그냥 따따붙다도 막 하고 그러실 텐데 그걸 다. 따따붙다 우리 시청자들이 민영삼 TV 데이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줘요. 네, 하여튼 이 경향성이 여기도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못함이 지금 39.6, 잘함이 30.6, 아주 잘함이. 그러니까 이게 4대3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이 추석을 지나면서 약간은 지금 고착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말하면 지금 월요일 날 수요일 날의 조사는 지난주에 비해서 거의 큰 차이가 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발표한 게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은 잘한다가 41%, 못한다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혹시 갤럽 조사가 몇 % 차이 났는지 아세요? 42대 54인가 해서 12인가 사이. 조금 어긋났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 40대 53이 나왔어요. 아, 40이었죠, 40. 그래서 이제 그 13%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약 한 9%포인트 차이가 난 거, 이번에. 41대 50. 그러니까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요. 우리 시간에 별로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근접한 걸로 잘함 못함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도가 약 한 4% 정도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못한다의 53%에서 50%로 이제 좀 줄어들어서 나타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3%가 그럼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물론 잘한다 쪽으로 좀 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표를 보면 아마도 그냥 이게 잘 모르겠다. 이 잘 모르겠다 이 비율이 지난주보다 한 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이제 그냥 좀 뭐 이렇게 못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닌 개벼 하면서
오름 이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요. 어떻든 지금 한 뭐 10% 지금 아까 말씀드린 4대3의 구조 그리고 5대4 전체적으로 하면은 5대4의 전체 합치면 뭐 이런 경향은 지금도 이번 주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약해보면은 그 뭐 아주 그 잘못하고 있다 40, 네. 그 다음에 아주 잘하고 있다 30, 네. 이런 40대 30에 상당히 이게 이제 어떻든 고차가 되고 9월달의 경향 중에 하나가 이게 상당히 고차가 되고 있다는 거고. 9월에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뭐 8월달까지는 아니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제가 모릅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대 3이고 그럼 나머지 몇 프로가 남죠? 30%, 40%, 30. 어우, 아주 뭐 계산력이 대단하시고. 아주 산수입니다 이거. 네, 산수. 30%가 남죠. 그러니까 30%를 뭔가 비슷하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이랑 저쪽, 그러니까 지지하는 층이나 지지하지 않는 층, 약하니까 뭐 이게 이걸 갖고 이제 한 뭐 여기서 한 5% 정도는 이제 결정을 뭐 10에서 5%는 못 한다는 거고, 이렇게 얼핏 10%씩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크게 보면 40대 50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5%는 이제 좀 뭐 잘 모르겠다는 거고, 이제 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45에서 50도 될 수도 있고 40에서 55로 갈 수도 있고, 이 경향성이 지금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40대 30으로 고차가 돼 있는데, 이게 그 40하고 30으로 되어 있는 이 분들의 어떤 그 계층적 동질성이라고 할까요? 그다음 뭐 이념적 동질성, 그다음 어떤 어떤,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뭐 몰려 있다든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 조사상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그 분열이라 할까요? 뭐 이런 진영에 이런 상에 좀 나타났다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이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성별, 연령,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토로하는 이념, 이런 요인별로 이제 상당히 좀 명확하게 그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죠. 연령별로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40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 그렇죠. 60대, 20대,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이제 전라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K하고 TK 이 격차가 굉장히 조금 이제 크죠. 예. 그리고 남성 여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성 여성의 격차도 생각보다는 커요. 갤럽에서요. 그 9월 전체의 남자 여자 이거를 이제 좀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갤럽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에 보면 조사를 지금 4번 했는데 그걸 합해 보니까 남자가 이제 지지한다가 전체 평균이 4주 동안에 40%대, 지지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잘 못한다가 54예요. 40대 54고 여성은 43대 48입니다. 꽤 격차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격차는 20대, 30대, 40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남성 여성의 격차도 좀 큰 거고요. 뭐 이념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잘못한다는 의견이 크고요. 잘한다는 의견은 이제 진보층에서 크고, 이제 중도는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30대 40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강건한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진보 보수를 따지면 지금 되게 반반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온 걸로 보면은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야. 스스로 보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이제는 조금 내가 보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샤이 보수가 매니페스트 보수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트. 갑자기 영어 쓰셔봐. 현재적인 발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랫 서치에서 보면 항상 당신은 진보냐 보수냐는 걸 물어보는데. 그래요? 네, 조금 보수층,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2년 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보수층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지만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여튼 김선호 박사님은 참 그 재밌는 데이터를 딱 끄집어내 와서 냉장고에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샤이 보수가 이제 나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있답니다. 그런 게 조사 리서치에서 그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9월 이 셋째 주 조사에서도 결국에 40대 30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는 성향을 보이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한 주간이 이 주간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이제 행복에 관한 유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에 대해서도 정부의 역할, 또 개인의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전반적으로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일부로 하고, 이번에 한 주간에 나온 여론조사 분석을 이제 각 변수별로, 또 집단별로, 계층별로 분석을 하고, 또 전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2부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눌 계획을 제가 갖고 있는데,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그렇게,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썰을 이번 주 시간을 2부로 이렇게 가름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